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30일 금요일 한국사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연산군을 위한 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이 연산군과 관련된 이미지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역시 폐주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어진이 한 두 개 정도 남아 있더군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어진은 약간 좀 이미지가 너무 바래가지고 여기다 넣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어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연산군의 초기 선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산군 하면 폭군이라고 그렇게 이미지가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정이라는 말과 이게 잘 매칭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연산군도 초기에는 이 해동증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성정을 많이 베풀었죠. 그 다음으로 무오사와 생모, 복권시도와 좌절, 갑자사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군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동증자, 연산군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고요. 폭군, 연산군으로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근래에 나오는 것들은 절대군주, 연산군입니다. 예,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죠. 이 연산군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이 세 가지 앵글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산군의 묘입니다. 예, 왕의 이 묘를 능이라고 하죠. 왕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연산군은 왕자 신분으로 격화되었기 때문에 이 묘라고 이름 붙여지고 이 규모 역시 이 왕자급으로 격화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반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위 교체와 관련된 여러 번의 정치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하들이 재위 중인 왕을 몰아내고 다른 왕을 세운 일이 적어도 2번 있었죠.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 그것입니다. 인조반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이 광해군과 관련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은 이 반정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즉, 이 반정이 아니라 반정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죠. 즉, 사실은 이 반정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적 행위죠. 정권을 뒤집어 엎는 거니까 사실상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정은 이 반대해서 바르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즉, 도덕적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정이 단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속 연산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릴 적에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서
공부하라고 말하는 이가 있으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즉위 해서는 궁안에서의 행실이 자주 좋지 못했으나 밖에서는 오히려 몰랐다. 그렇죠.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년에는 주색에 빠지고 도리에 어긋났고 지극히 포악하여 대신, 대간, 시종을 거의 다 죽였다. 불로 지지고 가슴을 쪼개고 마디마디 끊고 백구를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까지도 있었다. 부관참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 평가가 있는데요. 이 연산군이 어린 시기에 그리고 초기 이 선정 기간 동안에 이 해동증자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이 어진 임금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해동증자라는 표현은 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의자왕도 해동증자라는 이 이름을 이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해동증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연산군뿐만이 아니고 의자왕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렸을 시기에는 이 선정을 베풀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그런 형군이었는데 형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평가 기록에서 어릴 적에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쫓겨난 왕에 대한 일종의 흠집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지고 잔인하고 난폭한 정치를 했다. 이는 연산군이 좋은 임금이 아닌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하지만 왕이 쫓겨나야 할 충분한 이유는 못 됐죠. 술과 여자에 빠지고 잔인하고 난폭한 임금은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이 이 반정의 중종 반정의 이 원인을 이 연산군이 술과 여자에 빠지고 잔인하고 난폭한 정치를 해서 이 반정을 일으켰다라는 말은 사실은 의아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연산군이 사화를 2차례나 일으켜서 신하들을 잔혹하게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정을 충분히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에 중종 때 반정을 일으켜서 사회를 2차례나 일으켜서 신하들을 잔혹하게 죽였다는 명분으로 이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이 중종 때에도 그리고 명종 때에도 큰 사화는 얼마든지 있었고 또 신하들은 또 그렇게 잔혹하게 죽어갔었죠. 그렇게 되면 조선시대에 계속해서 반정이 일어났어야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뭔가 이 연산군이 폐위를 당한 데에는 이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이 연산군은 이 조선시대에 보기 드문 적장자 임금이었습니다. 경복궁 교태전에서 성종과 왕비 윤씨 사이에서 적장자로 태어났죠. 사실상 단종 이후에 오랜만에 나온 적장자 출신 임금이었습니다. 역대 조선의 임금들 중에서 정통성이 확고한 임금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연산군이야말로 정통성 측면에서는 아주 확고한 국왕 중 한 명이었죠. 국왕이 첫 번째로 얻은 자식이었고요. 그것도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복궁 교태전에서 태어난 임금은 유일하게 이 연산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통성 면에서는 이 연산군만큼 확고부동한 이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치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위 초에 비용사, 이것은 나중에 비변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비용사를 두어 병기를 만들게 하고 이 여진족과 또 외구의 이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아울러서 평안도와 함경도의 성곽 괴보수와 3인의 병경 이주를 독려했죠. 만약 이 평안도와 함경도로 이주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과 부역 면제라는 특권을 줌으로써 변방 이주를 장려해서 이 평안도와 함경도의 이 조선 백성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왜구를 여진족을 방비하려는 그런 훌륭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아울러서 녹도에 침공한 왜구를 격퇴하고요. 건주 여진을 회유 또는 토벌하게 됩니다. 이 건주 여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청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여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창, 상평창, 진제창을 설치하고요. 이 빈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이 곡식을 내어주고 이제 농사철에 추수한 다음에 이자는 조금만 받고 이제 갚는 그러한 구휼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또한 전국에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거의 영정조급인데요. 이 영정조 시대에 우리가 흔히들 영정조 르네상스다라고 얘기를 하던 그 시대에 바로 이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이제 사창, 상평창, 진제창을 두어서 빈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고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울러서 사가독서라 해서 이 사가독서를 부활하는데요. 이 사가독서는 조선시대에 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젊은 문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사가독서라고 하는데, 그 이전 시기에 이제 유명무실해졌던 이 사가독서 제도를 이 연산군 때 부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정여창, 허침 등 세전 시절 스승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즉위 초반에는 경연에 자주 참여하기도 했죠. 이러한 연산군의 이 백성을 위하는 태도, 또 공부하려는 태도에 이 감흡한 신하들이 헌천, 홍도, 경문, 위무대왕이라는 존호를 올렸지만 연산군은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연산군에게 남아있는 존호는 이것뿐이에요. 헌천, 홍도, 경문, 위무대왕이라는 존호뿐입니다. 대부분 무슨 조, 무슨 종 이렇게 되는데 연산군은 그냥 군이죠. 아울러서 세 명의 대비, 즉 할머니이자 성종의 모후인 인수대왕 대비,
작은 할머니이자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 계모인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를 극진히 모셨으며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는 걸 경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왕으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우도지도, 국조보감, 동국 명가집 등을 간행했고요. 역대 제왕 시문잡조, 속국조보감, 그리고 여지승남 등을 완성했습니다. 출판물 간행에도 역점을 두고 시행했죠. 사실상 세종이나 영종조와 비슷한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억은 애써 지워져 있죠. 자, 무오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498년 연산군 즉위 4년 음력 7월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한 김종직의 조의제문, 황희를 황후에게 찬탈당하고 억울하게 살해된 의제를 추모한다는 내용의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이 세조의 계유정난을 비난한 것이라는 이국돈 유자강의 참소에 따라 김일손 및 다수의 관련자들을 처형, 유배하고 이미 사망한 김종직은 부관 참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초는 사관들이 이 죽기 전에 이 국왕이 했던 모든 것을 적게 됩니다. 심지어 그 독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금과 신하가 독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일하게 사관만은 남아서 그것을 적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사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실상 성종이 죽어야지만 이 사초를 개봉을 해서 그것을 열람을 하고 이제 실록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종은 사실상 자기의 사초를 읽어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모 복권 시도와 좌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주기 초부터 생모 패비 윤씨의 복권과 추모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성균관과 살인파 인사들은 사후 100년간 언급하지 말라는 성종의 유명을 내세워 연산군의 생모 추모 시도를 반대하게 되죠. 연산군은 살인파 관료들의 직간을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 경영과 사원부를 축소하는 한편 사관원, 홍문관, 예문관 등을 없애버립니다. 정원 등의 온갖 짓도 감원시켜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방 유생들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죠. 이 언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상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 사초를 연산군이 이 성종의 사초를 봤더니 이 패비 윤씨가 이제 윤씨가 패비가 되는 과정에서 사관원, 홍문관, 예문관 출신 직관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 중요한 윤씨 패비 사건에
이 직원을 하는 이 사관원, 홍문관, 예문관 관리가 하나도 없었던, 어떻게 보면 직관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조직이 지금에 와서 말이 많고 시끄럽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연산군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를 제대로 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뭐 애써 변명을 하자면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사실상 이 초기 이 사관원, 홍문관, 예문관의 3사 출신 이 간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종 시기엔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이 성종 자신도 이 사실상 이 3사 출신들을 귀하게 여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윤씨, 이 왕비였던 윤씨의 폐비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연산군과 이 살인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상소와 상언, 격고 등 여론과 관련되는 제도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됩니다. 성균관, 원각사 등을 주색장으로 만들고 뭐 술집으로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교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 등 한성부의 일부 사찰은 연회장과 이 흥천사는 특히 마국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연산군에 대해서 이 폐비 윤씨와 관련해서 이 직언을 하지 않은 이 불교 계통에 대해서 한 탄압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연산군 10년 훈구파 내에서 분란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한을 풀고자 했습니다. 폐비 윤씨 사태를 주도했던 성종의 두 후궁이었던 귀인 엄씨, 귀인 정씨를 비롯해서 당시의 관련자인 훈구파, 살인파 대신들을 살아있는 자는 처형하고 이미 사망한 자는 부관 참시토록 하였죠. 예, 한 가지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테마로 여러분들께 변명 한 가지 하도록 하죠. 연산군을 대신해서요. 이 중종실록 기록에 의하면 연산군이 자신의 유흥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과 사냥터를 종성할 목적으로 민가를 마구 부수고 사람들을 멀리 쫓아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중종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이 쓴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연산군 일기에는 사뭇 다른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연산 9년 11월 2일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더군요. 궁 백척 이내에 민가가 있으면 불가한 것이 조선의 국법인 바, 이 민가들을 철거하라 승지들에게 명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국법에 의하면 백척 이내에 민가가 들어설 수 없는데 무허가 건축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철거토록 해라 라고 승지에게 명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가 중요해요. 다만 겨울인 것을 감안하여 철거당한 백성들에게 집터를 제공하고 집터까지 마련해 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 초가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터만 있으면 집 짓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큰 집, 중간집, 작은 집으로 등급을 나누어 등급에 따라 각각 무명 50필, 30필, 15필을 지급하라 명하면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철거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예. 이 대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유흥이나 사냥터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 민가를 부수고 사람들을 멀리 쫓아낸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선의 국법에 이 궁 근처에 민가가 있으면 그것은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를 지시했고, 이제 철거철이 그 당시가 겨울인 것을 감안해서 이제 철거당한 백성들에게 집터를 제공하고 또 등급에 따라서 이사 비용인 무명 50필, 30필, 15필을 지급하면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 중종실록의 기록과는 많이 대치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연산구가 관련해서 이 말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 연산군 때에 나오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 채홍사, 채청사를 등을 파견해서 미녀와 양말을 구해오게 했으며, 이 성균관의 학생들을 몰아내고 성균관을 놀이터로 삼고 한성분의 각 사찰을 연회장, 유훈장으로 만들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이때 선발해들인 흥청들과 그들의 식비, 유흥비 등으로 국가재정이 피폐해진다 하여 흥청, 망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이 말은 곧 흥청망청의 어원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경국대전이나 영종조 시대에 이제 법이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 채홍사나 채청사는 이 연산군이 만든 이 자신의 이 유흥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예요. 조선시대 초기부터 채홍사, 채청사는 있었고요. 이 미녀와 양말을 구해오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은 조선시대에 늘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연산군의 경우에는 양갓집 귀수들도 이제 데려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제도 자체가 연산군 때 갑자기 나타났던 제도는 아니죠. 대부분 이제 전국 각지의 기생들 중에서 미녀와 양말을 구해오게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성균관의 유생들이 이제 김종직의 사사, 이 부관참시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성균관의 학생들을 몰아내고 이 놀이터로 삼기도 하죠. 예. 사관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 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14일자 기록입니다. 사실상 이제 폐위되기 얼마 전의 기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서뿐이다. 춘추에 이르기를 어버이를 위하는 자는 은희한다 하였으니, 사관은 시정만 기록해야지 임금의 일을 기록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근래 사관들은 임금의 일이라면 남김없이 기록하려 하면서
아랫사람의 일은 은희하여 쓰지 않으니 죄가 또한 크다. 이제 이미 사관에게 임금의 일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나 아예 역사가 없는 것이 더욱 낫다. 임금의 행실은 역사에 구애될 수 없다. 라고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예.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리고 임금이 신하들과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사관들이 참여해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초의 형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실록은 그 사초를 정리해서 쓴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렇지만 연산군이 봤을 때 사실상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일거수일투족까지, 심지어는 변의 색깔까지, 변의 색깔이라든지 뭘 먹었는지까지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이 사실상 신하들이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어전회의에서 했던 기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모든 것들이 이 아래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고 결국은 임금이 최종 결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책임은 아랫사람이 져야 되는데 모든 책임이 윗사람에게만 가게끔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들이 의정부에서 혹은 이 국무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4급, 5급 공무원들이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과 과정을 겪었는지를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부분만 강조를 해요.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서뿐이다. 그리고 임금의 행실은 역사에 구애될 수 없다라는 부분만 강조해서 이 연산군의 폭정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핵심어는 이 아랫사람들의 일은 은희하여 쓰지 않으니 죄가 또한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될 때 결국은 아래서부터 어떤 결정들을 거쳐서 위에서 결재를 했는지를 봐야지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임금만 도장을 꾹꾹 찍는 이러한 시스템은 불공정하다고 이 연산군은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뭐 사실상 이 나름대로 이 조선의 이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 연산군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거다라고 또 무리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이 패주는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죠. 폭군으로서 연산군은 이미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해군보다 연산군이 더 불쌍하죠. 뭐 광해군에 대해서는 요새 재평가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군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한번 낙인이 찍히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정이 전혀 이루어질 여지가, 이 도덕적인 부분이 자꾸 걸려들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이 연산군은 폐주가 됐을까요? 결국은 이제 조선 사회가 변화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사림을 중심으로 하는 이 조선 시대로 이 훈구파에서 사림으로 변화되던 바로 그 시기에 연산군이 등장하게 되죠. 이 연산군은 사실상 이 정치적인 타협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 조정하는 역할에서 실패하면서 결국은 이 폐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9주차니까요. 물론 8주차에 제가 원래 이 짝수차마다 이 주차 과제를 드렸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차 과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9주차 과제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군주도 있지만 폐주가 된 군주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하여 역사에서 오명을 남긴 이들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것의 의의를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량은요, A4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를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역사에서 배워야 될 점은 성공한 이야기, 그러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을 하고 그 좌절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 강인해지고 또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너무 정답을 많이 말했나요? 이 얘기는 빼세요. 예, 예, 장시간 동안 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곧 그 중간고사 대체과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부담감이 좀 강화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이번 강의 올리면서 이 주차과제도 같이 그 중간고사 대체과제도 란도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